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의 임디입니다. 제가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와 빌라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서 고객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 주방을 기역자 형태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일자 주방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열대, 개수대 공간을 제외하고 전기밥솥에 정수기 하나 올려놓으면 도마질할 때 채소 올려둘 곳도 부족합니다. 너무 좁아요. 게다가 냉장고 들어갈 공간을 고려하면 식탁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아서 벽에 딱 붙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2인용 같은 4인용 식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자 주방에서 기역자 형태의 주방으로 바꾸는 보편적인 몇 가지 형태를 보여드리고 전체 리모델링이 아닌 부엌 싱크대 가구만 부분적으로 수리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컨텐츠 두 가지가 되겠군요. 첫 번째, 일자로 주방 구조 변경 시 가능한 세 가지 플랜. 두 번째, 부엌 가구 부분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자, 먼저 첫 번째, 기역자로 주방 구조 변경 시 가능한 세 가지 플랜. 기역자 아일랜드 형태, 기역자 식탁 형태, 혼합 형태. 가장 먼저 기역자 아일랜드 형태부터 말씀드릴게요. 홈쇼핑이나 잡지 같은 곳을 보면 기역자 구조 끝에 바 형식으로 스튜리자를 놓고 걸터 앉을 수 있게 디자인해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기역자 형태의 주방을 설계할 때는 가장 먼저 식탁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식탁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상판 마지막 부분의 몸통을 조금 짧게 들여 시공을 해서 상판을 벽 끝까지 늘려주면 됩니다. 홈쇼핑 같은 곳에 보면 쇼호스트가 책상 의자 같이 쑥 들어가게 앉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릎 정도만 들어가는 정도는 약 140에서 170mm 내외의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일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 의자 정도의 깊이를 확보하려면 본 싱크대에 수납 공간이 다소 좁아지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식탁 형태가 아닌 아일랜드 형태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렇게 기역자 상판, 식탁 아래에 수납 공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소형 가전을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서랍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인 선반 수납장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특이하고 자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가격은 조금은 더 올라가지만 기역자가 꺾이는 내부 공간을 코너장으로 쓰기 불편하다면 거실 방향의 뒤쪽 공간에서 여닫을 수 있게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일랜드 형태의 기역자 주방을 완성했다면 의자를 구매하러 가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아일랜드 형태는 싱크대 상판 높이로 식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스툴 의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상판은 87에서 90cm 내외거든요. 만약 일반 의자를 사용하시겠다면 밥 공기가 턱 아래에 있을지도 몰라요. 떠먹는 동선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겠네요. 그리고 수납을 1cm라도 더 하고 싶다면 벽 끝까지 몸통과 상판을 맞추어 시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역자 식탁 형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수납장 형태의 기역자 주방은 높은 스튜리자를 구매해야 하고 등받이 있는 모델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 비교적 일반 의자가 조금 더 좋아요. 젊은이들은 괜찮은데 엄마 아빠 세대부터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는 일자 주방에 식탁을 덧대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이 일자 형태의 주방을 제작한 후 기성으로 나온 식탁을 가져다 두어도 되고 목재나 가공 목재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 식탁을 구매하는 것과 목재나 가공 목재로 식탁을 제작하는 것은 고르는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큰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혼합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이 형태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수납장과 가공 목재로 섞어서 디자인하는 경우인데요.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수납장이나 기성 식탁이 아닌 가구도 짜고 식탁도 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은 더 올라가겠지만 디자인성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응용 형태가 가능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대략적인 기본 형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디에서 견적을 받던 같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역자 주방의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직접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 보는 디자이너에 따라서 주방의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공간이라도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역자 주방도 아일랜드, 식탁, 혼합 형태로 나누어지고 내부 공간이 서랍, 선반, 가전장, 망장 등 어떤 구성으로 채워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설계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싸게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제안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플랜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렴한 가격만 외치다가 낚시에 걸리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부엌 가구 부분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자, 제가 볼 때는 10채의 집을 제가 수리를 하다 보면 약 50%는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싱크대를 고치고 나머지 50%는 거주하는 집에서 부분 리모델링을 싱크대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집에서 부분 리모델링 하기 좋은 곳이 바로 싱크대와 욕실이기 때문이죠. 만약 일자 주방에서 기역자 형태로 주방을 바꾸는 경우에 전체 리모델링 할 때에는 벽 바닥을 모두 뜯어내거나 어디가 비었거나 보수가 필요해도 다른 곳에 같은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총 3가지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벽 타일. 둘, 바닥 장판 또는 마루. 셋, 천정 도배지. 자, 하나, 벽 타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타일 부분입니다. 싱크 가구 뒤쪽 벽에는 타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9%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싱크대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타일이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주의할 것이 아일랜드 형태나 식탁 형태의 기역자 주방이 되면 기존에 장이 채워주고 있던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맨 끝 하단 부분을 기점으로 시멘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 수리할 때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타일이 지저분해서 타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싱크대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아일랜드 식탁 사용하실 때에는 식탁 상판보다 밑에 수납장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타일이나 벽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닥, 장판 또는 마루. 우리 집 싱크대가 순정이라면, 즉 아파트 입주하고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것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싱크대를 철거하면 싱크대가 있던 자리는 시멘트로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리모델링할 싱크대의 끝부분 상판보다 몸통 하부가 더 들어가 있는 경우 벽과 똑같이 비어버립니다. 마루라면 비슷한 색깔의 자재를 사다가 잘라서 붙이거나 장판의 경우에는 땜질을 해야 합니다. 보기는 싫겠죠. 벽 타일은 대부분 같이 진행하시는데 간혹 이 바닥을 깜빡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세 번째, 천정 도배. 정말 신경을 안 쓰면 새로운 싱크대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 집, 옆집, 며느리도 모르는 천정 도배 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상부장이 있는 경우 말고 일자 싱크대 끝에 키 큰 장이나 냉장고장이 두껍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공사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키 큰 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부장의 깊이와 똑같이 상부까지 튀어나와 있는데 기역자 형태의 주방에서 보면 이 키 큰 장이 있던 자리는 상부장이나 선반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키 큰 장과 두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차이만큼 도배지가 텅 비게 됩니다. 방금 한 따끈따끈한 도배도 아니고 옛날 옛적에 했던 도배지는 부분 부수가 엄청 티가 납니다. 결국 천정 도배만 다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돈 많이 물어주고 다녔거든요. 똑똑한 소비자가 돼서 먼저 아는 척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큰 제목으로 보면 첫 번째, 기역자로 주방 구조 변경 시 가능한 3가지 플랜. 두 번째, 부엌 가구 부분 리모델링 시 주의할 사항이 있었고, 변경 가능한 3가지 플랜은 식탁 높이가 높아서 스투르자를 사용해야 하는 아일랜드 카운터 식탁 형태가 있었고, 이 아일랜드 식탁 형태는 하부 수납장이 넓어져서 활용도가 좋았죠. 내부 구성은 선반, 서랍, 가전장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자 주방에 식탁을 가져다 두는 형태로 식탁 형태가 있었고, 식탁은 기성품을 사용하거나 싱크대에 같이 목재로 주문 제작하셔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형태로 기역자 싱크 조리대와 식탁을 혼합하여 같이 디자인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자에서 기역자로 바꿀 때 주의할 사항 말씀드렸죠? 하나, 벽 타일. 둘, 바닥 장판 또는 마루. 셋, 천정 도배지. 먼저 싱크 가구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타일이 벽체에 있는 타일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 타일은 식탁형이나 아일랜드 식탁의 경우 상판보다 기존 몸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는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기존 타일에 기름때가 그대로인데 새 싱크만 교체하지 마시고 벽 타일도 같이 계획하시면 비는 공간도 같이 채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벽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시선을 내려서 바닥을 바라보세요. 하부장이 상판보다 들어가면서 벽이 노출된 면도 벽이 노출된 만큼 바닥도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요. 만약 우리 집 싱크대 하부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쪽에 덧대놓은 걸레바지를 빼보시면 됩니다. 원래 빠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고정해두지 않고 뺐다가 다시 낄 수 있게 해두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원래 일자 주방에 키 큰 장이나 냉장고장이 있었다면 기역자 주방의 상부장의 두께와 비교해보세요. 전과 후를 비교해보셔야 됩니다. 천정도배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테리어에 관한 막막한 스트레스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쾌한 머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참, 다음 영상은 디귿자 주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